내가 책임질 수 있겠나? 아이까지 딸린 여자라고? 아버지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겠다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냐? 이 사연은 결혼을 앞둔 아들 준혁이 아버지 뜻을 벗어나는 미혼모를 사랑하게 되자 재력가 아버지가 신분이장하여 미혼모의 정체를 밝혀내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사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그날 저녁 그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도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은 그의 외아들 35 한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윤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부터 말해봐라. 38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 했지. 네. 8살 딸입니다. 도윤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감당하겠습니다. 말은 쉽다. 돌아보지 않은 채 이어지는 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아 울면서 들어와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겠냐?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냐?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조건 말고 제가 함께 살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조건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대가가 있더라도 제 선택으로 치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겠다. 준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보겠다. 직접 보시겠다고요? 내가 말한 그 사람.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다. 그게 허락 조건이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 아들이 평생 짊어질 사람이라면 나도 판단할 권리는 있다. 준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박서연 분식이라는 상호와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 사진 속 가게는 소박해 보였습니다. 아이까지 딸린 여자.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결코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구김이 진 셔츠와 낡은 운동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직접 보자.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서연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일? 아드님께서 모르시는 일일 겁니다.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들이 모르는 일이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과거일지, 아들의 인생을 뒤흔들 문제일지, 도윤은 천천히 작업복을 손에 쥐었습니다. 확인해 보자. 도윤은 다음 날 청소관리인으로 위장해 그녀의 가게가 있는 건물로 향합니다. 그가 처음 마주하게 될 장면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정리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첫 만남부터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다음 날 새벽 한도윤은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빗바랜 모자, 손에는 청소도구 가방. 그의 이름도 직함도 재산도 그날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1층 구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 분식.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서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인가? 잠시 후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들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지만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 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건물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청소 맡게 된 사람입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분식집이랑 2층 사무실 위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일부러 물었습니다. 1층 가게는 장사 잘 됩니까?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애 하나 데리고 혼자 버티는 거 보면 안쓰럽긴 합니다. 그 말이 도윤의 귀에 걸렸습니다. 안쓰럽다. 그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대개 약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바닥을 천천히 쓸며 가게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카운터 옆에는 작은 학습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손 씻고 와. 아침은 김밥 조금만 먹자. 도윤은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주문 하나하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모습은 과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곧장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다. 도윤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네 하나 때문에 바쁘게 해서 미안하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손님이신데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밖에서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무언가 설명이 오갔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봉투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남자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내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그는 일부러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도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 그 여자 최근에 만나는 사람 있냐?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 말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확실하냐? 네.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서류봉투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모르는 번호에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납시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장소?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빚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모르는 더 큰 일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도윤은 일부러 그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될 대화는 아들의 결혼을 당장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돌려보낸 서류 봉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3시경, 한도윤은 가게 맞은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3시가 조금 지나서 어제 그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옆 좁은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기한이 지났다.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드님께는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도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모른다. 아들이 모르는 일이 있다. 도윤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혼자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일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짐은 결국 준혁이 떠안게 되겠지.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그 여자 빚 있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생활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확실하냐? 네. 도윤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무슨 뜻이십니까?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널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하냐?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거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말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보호였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울면서 뛰어나오는 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뒤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아빠도 없는 애가 뭘 잘난 척이야.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달렸습니다. 그 뒤를 서연이 쫓아나왔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그 중년 남자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가 거기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깊은 걸까요? 그리고 학교 앞에 나타난 그 남자. 도윤은 이제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서연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 정문 앞.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애들이 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문 맞은편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을 피하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채무.
남자는 지우를 한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로 갑니다. 지우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데도 안 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단골 손님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까? 서연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아이 일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결론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결국 준혁이 짊어진다. 그날 밤 도윤은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 그 여자 상황 내가 다 알아봤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무 문제 있더라. 긴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고 있어? 네. 그럼 왜 말 안 했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혼자 감당하면 끝나는 문제냐?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애까지 딸린 여자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혼은 동정으로 하는 거 아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동정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합니다. 그 여자 너한테 다 말 안 한 것 같더라. 그 한마디에 준혁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너한테 숨기는 게 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말 안 한 게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리고 조용한 대답. 준혁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긍정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방어일까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 앞에 임시 휴업 팻말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오늘 아침에 짐 좀 빼는 것 같던데요.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이요? 네. 계약 문제 있는 것 같던데.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준혁. 아버지 서연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도윤은 말없이 가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셔터, 그리고 그 아래로 삐져나온 작은 종이 한 장. 죄송합니다. 서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게는 비었고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닫힌 셔터 앞. 한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망친 사람의 문장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가게에 계십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셔터 내려와 있다. 네. 임시 휴업이란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빚 문제 때문일 거다. 확인된 겁니까? 학교까지 찾아오는 걸 봤다.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이건 내가 알아보겠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 일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어제 보았던 중년 남자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흘렸던 서류 더미에서 본 이름. 김태성 법무사. 도윤은 직접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법무 사무실 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태성은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일로 왔습니다. 그 순간 김태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족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김태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채무 조정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마입니까? 김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금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붙은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전 남편 명의로 남겨진 보증 채무입니다. 도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전 남편? 네.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법적으로는 서연 씨가 일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 학교까지 찾아간 겁니까?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도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왔지? 김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채권자 쪽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도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럼 학교 앞에 있던 남자는 단순 법무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연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지우. 도윤은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세상이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디냐? 집이에요. 엄마가 계속 안 일어나요. 도윤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주소 보내라. 금방 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서연은 바닥에 기대어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서연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아이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도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각합니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만 계속 이런 상태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단어가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몇 시간 뒤 병실 안,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람 그리고 곧바로 고개 숙임. 왜 여기 계십니까?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혼자 울고 있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혁 씨까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도윤의 심장을 세게 울렸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전 남편 말입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양육권 소송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채무 문제를 빌미로 도윤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건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혁 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 여자가 도망친 게 아니라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어제 학교 앞에 있던 바로 그 인물. 그리고 그가 꺼낸 한마디. 아이 아버지입니다.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의 등장, 양육권 위협,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진짜 전쟁. 도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인가. 병실 문 앞.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유가 아니라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남자는 병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 상태를 보러 오는 게 이상합니까? 지우는 도윤의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남자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남자입니까? 새로 만나고 있다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 단지 제 권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권리요? 도윤의 눈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양육권은 제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 적 있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아이입니다. 도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울게 만든 것도 당신입니까? 남자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전 협박한 적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서연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그게 어른의 책임 아닙니까?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냐? 남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와 위약금이 붙었죠. 숫자 말해라.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다? 남자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돈. 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까? 준혁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버텼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제 과거도 제 책임도.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은 거칠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 그 남자 나타났다. 준혁의 숨이 멈췄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전 남편. 병원에요? 그래. 준혁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거냐? 망설임 없는 대답. 네. 빚도 소송도 다 감당할 거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긴 침묵 속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와 함께 고생하며 아이를 키우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가난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버텼던 시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는데.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우가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빚 갚는 데 쓰세요.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났냐? 저금통이요. 아이의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어른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동전을 다시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내 거다. 지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그 말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였습니다.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전 남편의 공식 소송 선언, 그리고 도윤의 결심. 이제 그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되느냐, 끝까지 남으로 되느냐입니다. 병원 복도. 전 남편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조정 신청서입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 복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라. 전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한 번 내본 적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법은 나도 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어르신 괜찮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 그 한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아이 문제다. 전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끼어들 일은 아닙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제 끼어들 일이다. 그날 오후 도윤은 오랜만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전망.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녁, 준혁의 집. 도윤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도윤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다. 준혁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리해라. 아버지. 빚부터 정리하고 변호사 선임해라. 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동전 내밀더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겠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라. 네. 힘들어도 도망치지 마라. 네, 아버지. 도윤은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채무는 정리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예상보다 빠른 상환에 당황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겁니까? 도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래도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자. 며칠 뒤 가정법원 상담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니? 지우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만 해요. 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양육권은 서연에게 유지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패소했습니다. 서연은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해주십니까?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이 지키는 건 어른 일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를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 말은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집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 사진 속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반대한 이유는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다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의 회사로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과거. 첨부 파일에는 조작된 사진과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정리되었지만 명예를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거를 이용한 공격, 흔들리는 결혼. 도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선을 긋고 있을 것인가. 준혁의 회사 회의실, 모니터 화면에는 익명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과거. 첨부된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설명 문구는 교묘했습니다. 채무 문제, 전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 숨겨진 사실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집,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사로 메일이 왔습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자식이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없어도 짐작은 간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네. 사실이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뭐라 안 하더냐?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완곡한 압박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 거냐? 네. 후회 안 하겠냐? 후회하더라도 제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간다.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끝내러. 다음 날
전 남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일 보냈지.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는 없다. 대신 확신은 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이 인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협박입니까? 경고다. 잠시 정적. 도윤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계산이 틀어졌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분식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네. 잠시 후. 서연 씨. 네. 결혼식은 언제입니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 잡으면 말해라.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허락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애는 울리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도윤은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맵네. 그 말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 단어는 짧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아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윤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잘 살아라.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지우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전은 아직 있냐?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내가 커서 쓰는 거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진 거죠? 도윤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지키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사람은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알고도 그 옆에 서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지켜줌으로써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란 자식의 결혼을 조건으로만 따지는 것보다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위해 선택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이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